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8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오늘은 개별 종목으로 D&D 파마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즘 경구용 약물제로 아주 핫하죠. 네, 최근의 상승 요인은 뭔지, 또 추가 상승은 가능한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표 가격을 얼마나 잡아야 되는지, 이 세 가지 점에 중점을 두고 D&D 파마텍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핫한 종목이니까 많이들 아시는데, 그래도 이제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은 이번 주에는 D&D 파마텍을 하나 골라봤습니다. 같이 한번 열공의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시가총액은 지금 7,110억이죠. 네, 벌써 이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 버렸죠. 네, 그래서 66,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저의 1차 목표는 무조건 1조입니다. 네, 동사는 1조까지는 견디자. 이게 가격으로 하면 8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8만원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생각을 하자, 매도는.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8만원, 시가총액으로는 1조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견디시는 그러한 전략에는 이 종목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추가로 지금 들어가도 되느냐, 약간 조정받으면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6만원대로 살짝 조정해서 붙이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 어떤 펀드 매니저들은 이제 3조까지도 보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일단 1조가 제일 중요한, 1조를 뚫으면 그 다음에 2조까지 또 견뎌보는 거죠. 2조, 그 다음에 3조가 최종, 이렇게 보는데 일단 개인적 목표 가격은 1조입니다. 1조까지 보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최근 수급을 보면 계속 기관 투자가는 사다가 매수하다가 팔죠. 매도가 많았었는데 또 매수하다가, 그렇게 이제 기관 투자가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생각은 없었던 것 같다. 반면에 외국인들은 최근에 일주일 내내 매수하는 그러한 모습, 외국인들은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수급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매수 주체는 제가 봤을 때는 개인이에요. 네, 개인인데 이 개인들이 공부하는 개인들이 좀 있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개투의 세력들 사이에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이 탐방을 가보고 많이 뭉쳐있고 상당히 확신을 가지고 도전을 하는데, 개인들이 이 종목의 주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공매도로는 거의 깨끗하다, 안전하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매도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동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경구용 치료제부터 쭉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저도 이제 최근에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됐는데 저도 이제 이것저것 모아서 보는 거죠. 네, 바이오는 어렵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하는 회사인가? 동사는 GLP-1 펩타이드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비만 및 마시,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을 와시라고죠. 포함한 대사성 질환. 현대인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대사성 질환이죠. 태성 뇌질환과 같이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질환군에 대한 혁신 신약 개발을 연구한 회사이다. 오호, 대사성 질환, 퇴행성 질환. 이런 종목들, 이러한 섹터를 바이오 중에서도 굉장히 스피시픽하게 들어가는 거죠. 핵심 파이프라인은 GLP-1 기반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 MET0025. 이게 이제 우리 좀 이따 이야기했던 메세라하고 서로 공동 연구로 이제 DD02S라는 우리 D&D 파마텍의 파이프라인을 메세라에게 간 거죠. 그래서 연구를 같이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MET240, 0으로 봐야 되나? 5로 봐야 되나? 0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DD02B, 네. 서로 이름은 다르지만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네. MET070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시 대사성 비만 치료제 DD01. 6개가 지금 메세라에게 넘어간 거죠.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치료제 NLY01, 섬유질환 치료제 TLY012 등 다양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세라는 기업이 나오죠. 뒤에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D 파마텍을 이해하는데 메세라는 기업을 이해 못하면 어렵죠. 그래서 동사를 다시 한번 조약 정리하면 폐길화 기술과 경구화 기술이 핵심이다. 폐길화 기술과 경구화 기술이 핵심이다. 동사는 피지 및 다양한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투여 간격을 늘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폐길화 기술과
주사제 약물을 경구화 제제로 전환시키는 플랫폼 기술 등 약물 전달 기술을 활용하여 GLP-1 계열 펩타이드의 근간을 둔 약물 개발 및 개선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폐기라는 단어를 폐길화라는 기술을 정확히 이해해야죠. 폐길화라는 기술은 뭐냐? 약물의 합성 고분자 물질인 폴리에틸렌 글리콜을 공유 및 결합시킴으로써 폴리에틸렌 글리콜 P라고 그러는데 혈관 내 상피세포에서 흡수와 신장 여과를 감소시켜 의약품의 혈중 반감기를 증가시키는 기술을 말한다. 그래서 의약품의 혈중 반감기를 오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혈관 내 상피세포와 신장 여과를 감소시키는, 먼저 이렇게 이제 녹아 없어지는 거, 약물이 전달되기 전에 우리의 약물이 이제 몸에 들어오면은 여기서 흡수되는데 그 중에서 혈관 내 상피세포 흡수와 신장 여과에서의 흡수를 감소시켜서 약물의 혈중 반감기를 증가시키는 기술이 폐길화다. 그래서 폐길화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 폐길화. 동사의 기업 구조는 어떻게 되냐? D&D 파마텍이 있고, 여기가 이제 DD01, MET029, DD02ES로 불리는 0020, 다음에 MET2240, DD5EB, 이것을 주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D&D 파마텍. 대사질환 치료제 개발, 신약 후보 물질 발굴, 주요 물질 특허 보유, 투자 엣지 사업 개발, 이 D&D 파마텍에서 하고 있고, 여기에 100% 자회사가 하나 있고 68.75% 자회사가 있고 70% 자회사 있고 자회사가 3개가 있는 거죠. 네, 뉴럴이라는 자회사가 있고 발티드 SQ, SEQ, 예, 발티드 SEQ라는 회사가 있고, 네, 피폼 머슬 바이오모, 이름도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네. 이런 회사가 하나 있고, 뉴럴리라는 회사가 100%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퇴행성 뇌질환 개발, 섬유화 물질 치료제 개발, PET 이미징 바이오마크 개발, 이렇게 있는 게 뉴럴리라는 자회사에서 개발한 이 파이프라인이 크게 3가지가 있는 거죠. 네, 그다음 발티드 SEQ, 네, 퇴행성 뇌질환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단열세포 시퀀싱을 하는 게 발티드 스퀘어. 그 다음에 이름은 모르지만 이 회사가 치주질환과 치료제 개발 P4M01이라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 그래서 하나, 둘, 3개의 자회사에서 다양한 파이프라인과 연구를 하고 있다. 또 뉴럴리라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있네요. Z알파라는 1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승, 고혈압 알파 방사성 항암제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각각 파이프라인이 D&D면 전부 D로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앞에 NLY가 붙은 것도 있고 TLY가 붙은 거 있고 PMI가 붙은 것도 있고, 그다음 PMI, 네,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있으니까 동사의 어떤 구조를 먼저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동사가 다양한 자회사를 3개 가지고 있고 그 밑에 손자회사도 가지고 있는데 동사의 주요 파이프라인을 한번 봅시다. 약물 전달 기술을 접목한 GLP-1 계열 펩타이드 중심의 신약 개발 업체인데 대사성 질환, 말시하고 비만, 당뇨를 연구한 것, 네, 파이프라인이 DD01, 그 다음에 MET0025, 네, MET245, 이것은 DD02ES, DD02B, 이것을 이쪽에 이제 예로를 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퇴행성 질환, 파킨슨, 알마하이츠는 NLY01, 자회사이제 뉴럴이라고, 네, 섬유화 질환 TLY012, 이렇게 크게 대사성 질환, 퇴행성 뇌질환, 섬유화 질환, 여기에 관련된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로 보는 것이 경구화 제제 기술이죠. 네, 임상, 일상, IND를 준비하고 있다. 베스트 인 클래스 경구화 제제 기술이고 미국의 메세라의 기술 이전을 했다. 이렇게 이 라인, 경구화 제제 기술 정도의 라인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예, MET0025, MET2240, 네, 이것은 DD02S, DD02B, DD02S, 이 파이프라인이 제일 중요하죠. 네, 동사는 어떤 기업인가? 동사의 주요 파이프라인은 뭔가? 이것에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받고, 다음에 우리가 이 종목을 공부할 때 펩타이드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펩타이드. 펩타이드는 쉽게 말하면 단백질 조각이다.
단백질 종류가 일반 단백질이 있고 그 단백질보다 좀 결합력이 약한 단백질이 펩타이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미노산이 50개 이하로 결합되면은 펩타이드가 되고 아미노산이 50개 이상이죠. 이상 결합하면 단백질이 된다. 결국 펩타이드라는 것은 어린 단백질이다. 애기 단백질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펩타이드는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미노산이 특정 형태로 결합하면 특정 펩타이드, 수백 종류의 펩타이드가 되고 펩타이드가 특정 방식으로 형성되면 특정 단백질이 된다. 여기서 단백질은 콜라겐, 에라스틴과 더불어 우리 피부를 형성하는 기본 요소이다. 여기서 피부란 단어가 나오죠. 네, 그래서 펩타이드는 주로 화장품 같은 데 많이 이용되는 것 같아요. 펩타이드와 단백질이 없이 피부를 유지할 수 없다. 그 결과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고 피부결이 변화하고 예전처럼 챙탱하게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펩타이드를 가지고 화장품을 많이 만들죠. 그래서 다시 한번 펩타이드는 아미노산이 50개 이하로 결합이 되면 펩타이드고 50개 이상이면 단백질이 된다. 펩타이드는 우리 피부에 굉장히 중요한 조직 역할을 한다. 이게 없으면 쪼그라들고 뭐 주름이 생기고 쪼글쪼글해지는 거죠. 피부와 뭔가 관련된 것은 펩타이드다. 네. 펩타이드 성분 효과는 무엇인가? 펩타이드는 피부 속에서 피부 구성들이 재생에 필요한 일을 하도록 가르치는 코치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성분으로 노화된 피부들을 되살리고 도와준다. 펩타이드는 기존에 알려진 데 훌륭한 안티에이징, 피부 장벽 서포트, 수분 공급 효과에서 나아가 다양한 최신 연구를 통해 무궁무진한 효과가 밝혀지고 있다. 수백 종류의 펩타이드가 있지만 공통점이 있다. 바로 세밀하고 섬세하게 배합했을 때 피부 회복 능력이 있다는 점이다. 펩타이드는 수분 장벽 및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알려진 피부 미생물 환경을 활성화하여 피부가 젊어 보이도록 돕는 그러한 성분이 펩타이드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GLP-1 계열 펩타이드에서 GLP-1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주사제 그렇죠? 우리 GLP-1 하면은 우리가 뭐가 생각이 납니까? 네, 알테오젠 생각나죠. 펩트론 생각나죠. 그래서 GLP-1의 작용 기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해가 또 분명히 필요하죠. 그래서 두 번째는 펩타이드가 뭔지를 배웠다면 이제 GLP-1이 뭐냐? 우리가 밥을 먹으면 위장과 대장에서 뭔가 소화 호르몬 단백질이 나온다는 거죠. 인크레딘 계열의 호르몬이 나오는데 보통 위장관 내 회장과 대장 L세포와 또 소장 내 K세포에서 GLP-1이라는 그러한 호르몬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소화 흡수를 돕는데 이 GLP-1은 크레틴 계열의 호르몬인데 어떤 일을 하느냐? 혈당 수치를 조절해주고 음식물의 이동 속도를 조절해주고 포만감을 상승시키고 여기까지는 이제 긍정적인 일을 하죠. 그러나 단점이 밤감기가 2분으로 짧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내에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당뇨가 생기고 비만이 생긴다는 거죠. 따라서 현재 밤감기가 2분인데 이 2분에서 좀 더 오랫동안 GLP-1이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소화가 잘 되고 또한 당뇨 효과, 혈당을 낮춰주는 효과를 이룬다면 일석이조로 개발되는 호르몬이 GLP-1인 거지. 이것을 개발해서 우리 몸에 넣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GLP-1이 왜 2분 안에 갑자기 빨리 이렇게 사라지느냐? 그러면 이 GLP-1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작동 방해하는 호르몬이 DPP-4라는 호르몬이 있다. 이 DPP-4는 위장관 내에서 분비되는 GLP-1 호르몬을 파괴하는 효소이다. DPP-4라는 효소가 나와서 작동을 방해한다. GLP-1 2분만 작동하도록. 그렇다면 이 효소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약물이 개발되면 되죠. 첫 번째, DPP-4가 효소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당뇨의 첫 번째 기전이고 두 번째 알부민의 결합을 촉진하죠. 이 알부민이 상당히 체내 반감기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알부민의 결합을 촉진시키고 혈장 단백질인 알부민의 결합을 혁상시키고 올라가도록 다음에
몸에 좋은 GLP-1을 빨리 사라지게 하는 DPP-4라는 이러한 효소를 빨리 파괴시키는 약물, 이게 닐리의 젯바운드나 위고비였다는 거죠. 그래서 5일 동안 유지할 수 있게 DPP-4를 작동을 방해하고 1회 투약으로 5일 동안 이 DPP-4가 나오지 못하도록 작동을 하고 알부민과 결합을 촉진하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최근에 결합된 당뇨약인데, 이게 이제 소화도 흡수시키고 음식물 이동 속도를 조절하고 또 뇌에 가서 음식물을 좀 많이 못하게 포만감을 주고, 이게 이제 일석이조에 작동하는 이 사이클 자체가 GLP-1 계열의 작동 원리인데, 여기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경구용 제약제는 공부 하나만 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기본의 어떤 실력을 가지고 경구용 약물 특징을 이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저분자 약물과 고분자 약물을 확실히 구별을 해야 되죠. 첫 번째, 저분자가 뭐고 고분자 약물이 뭐고, 두 번째, 어떤 제약에서는 저분자에 집중을 하고 어떤 제약에서는 고분자에 집중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개념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우리가 투자하는 D&D 파마텍이 고분자 약물인지 저분자 약물인지 이런 기본도 모르고 공부를 하면 남이 앞이 타버리다. 따라서 저분자와 고분자의 이해를 분명히 해라. 아까 저분자와 고분자를 나누는 것은 분자량 차이다. 분자량이 550DA 이하면은 저분자이고, 고분자는 분자량이 500에서 5000DA 사이에 있으면 고분자이다. 그렇죠? 화학적으로 합성된 약물, 세포의 저분자부터 설명했습니다. 분자량이 550DA 이하이고 세포에 쉽게 침투가 가능하고, 그러나 크기가 작아서 단점이 있죠. 다른 표적 단백질과 쉽게 결합을 하고, 원하지 않는 단백질 또는 수행체와 결합을 하면은 뭐가 발생합니까? 부작용. 그래서 저분자의 가장 큰 핵심은 부작용이다. 오프 타겟 이펙트가 나타나는데 구토, 메스컴, 복통 등이 나타난다. 그러면 저분자는 작은 알갱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흡수력은 뛰어나는데 문제는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저분자의 문제는 부작용. 저분자 화합물은 간에서 대사될 때 독성 대사체를 형성한다 해서 간 손상을 나타낸다. 이렇게 해서 얼마 전에 J&J인가요? 거기서 개발한 물질이 간 독성 때문에 취소가 됐죠. J&J가 아니라 화이자죠. 화이자. 화이자 제품이 저분자로 약물이 개발됐는데 간 독성 때문에 아주 박살이 난 거죠. 반대로 일라인딜리는 3상을 성공한 거죠. 서로 다른 차이. 따라서 저분자는 다른 약물과 결합 후 상호작용으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가장 큰 문제이다. 반복 복용 시 약물 내성이 형성이 되고, 고용량 사용 시 부작용이 형성이 되고, 반복 사용 시 똑같은 말 약물 내성이 발생하는 거. 그래서 저분자는 흡수력도 좋고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부작용이다. 이게 이제 저분자의 가장 큰 단점이다. 여기는 일라인딜리하고 다음에 화이자 등이 여기서 이제 약물을 했던 게 저분자이고, 고분자 중에서 펩타이드, 아미노산 50개 이하가 펩타이드죠.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분자량이 500에서 5000DA 사이에 있는 것을 고분자이다. 펩타이드는 주로 효소에 의해서 분해된다. 펩타이드는 주로 효소에 의해서 독성이 낮다. 고분자는 독성이 낮다. 주사제로 주로 사용하고 쉽게 분해되는 단점을 보유하고 있다. 저분자는 다른 표적 단백질과 쉽게 결합하면서 부작용을 일으키는데, 이 고분자는 좋은데 쉽게 분해되는 단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약물 지속 시간이 짧은 거죠. 생산 비용이 높고 관리가 까다롭다. 약물 지속 시간이 짧다. 그 다음에 장정막 흡수에 대해서 장벽이 생기는데, 장정막 흡수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고분자는 펩타이드 분자량이 크고 물에 잘 녹는 단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보여줬죠. 아까 설명했죠. 장정막은 기름에 잘 녹아 작은 분자를 선호한다. 고분자 펩타이드에게는 불리한 게 장점막이죠. 장 상피세포는 단단한 접합부로 연결되어 있고 분자가 큰 펩타이드에게는 불리한 구조이다. 펩타이드는 또 전하를 띠고 있어 세포막 통과가 어렵다. 장에서 이렇게 흡수력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분자는 약물의 흡수력이 떨어진다. 부작용은 적은데 저분자는 부작용이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고분자하고 저분자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저분자, 고분자 공부를 하면서 기본 개념을 알았으면 한 발 더 나가서 어떤 약물이 저분자에서 어떤 약물이 고분자에서 개발이 되느냐. 일라인일리, 오퍼, 글리프론, 임상 3상이 성공했죠. 일라인일리, 저분자라는 거죠. 네. 다음 화이자의 다너, 글리프론은 임상 실패를 했죠. 네. 고분자는 주로 D&D 파마텍과 함께 또 개발하고 있는 메세라는 고분자이다. 아하, 우리가 공부하는 D&D 파마텍은 고분자이다. 따라서 일라인일리와 임상 3상을 성공했다. 그러면 사실 D&D 파마텍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얘는 저분자이고 얘는 고분자인데, 그러나 저분자 쪽에서도 성공을 하면 고분자 쪽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최근에 D&D 파마텍에 녹아있는 거죠. 경구용 약물 개발 현황을 한번 봅시다. 네, 경구용 약물 개발 현황. 먼저 유일한 경구제인 GLP-1에는 노보노디스크의 리벨서스라는 약이 있습니다. 리벨서스, 네, 노보노디스크의 펩타이드 약물이니까 고분자겠죠? 네. 예, SNAC라는 흡수 촉진제를 섞어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소화기관을 통하게 되면 쉽게 분해가 된다. 그게 고분자의 단점이죠. 또 생체 이용률이 0.4% 이하이다. 생체 이용률은 약물을 넣어가지고 쭉 한 바퀴 돌아서 실질적으로 효능을 발휘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생체 이용률이 0.4%니까 속에 100을 넣으면 0.4밖에 작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 상피세포를 통한 흡수력을 촉진시킨다. 그러나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되거나 30분 동안 음식을 섭취를 불가하는 등 30분 동안 음식 섭취가 불가하던 제약 요건이 많은 게 이 리벨서스의 한계이다. 아하, 노보노디스크가 만든 최초형 경구용 약 이름이 리벨서스인데 이것은 흡수력이 굉장히 낮고, 네, 낮고 다음에 다양한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제약 요건이 있다. 그래서 좀 불편하죠. 그래서 흡수력이 낮으면은 이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이 많이 먹으면 또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 생체 이용률이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생체 이용률이라는 투여한 약 중에서 온몸 순환에 도달하는 약의 비율, 전체적으로 다 돌아서 돌아오는 비율 100을 넣었으면 0.4밖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정맥 주사의 경우 직접 순환계 약을 투여한 경우는 다행히 생체 이용률이 100%이다. 정맥 주사는. 네. 그다음에 경구용 투약한 경우 몸이 온몸 순환에 도달하기 전에 간에서 대사되어 배설이 되는 경우 1차 통과 효과가 나타나므로 생체 이용률이 당연히 100보다 낮다. 간에서 대사된 후에 배설되는 것. 이것을 막아야만 생체 이용률을 높이는 거죠.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 이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경구용에는 네, 다 녹아서 도달하기 전에 없어지는 케이스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구용 제약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생체 이용률을 높이는 게 가장 큰 기술 중에 하나죠. 흡수 촉진제를 쓴다는 레벨서스는 SNAC처럼 장 상피세포의 투과성을 높이는 흡수 촉진제를 쓰는 기술, 구조를 변형한다. 펩타이드를 효소 저항성 아미노산 등으로 변형해 분해를 줄이는 기술, 나노 기술을 또 사용하고 나노 입자나 마이셀을 활용해 펩타이드를 보호하고 흡수와 촉진하는 기술을 사용하기도 하고 지질화 기술, 메세라의 HLO 기술을 이 지질화 기술인데 기술처럼 지질 기반 전달 시스템으로 흡수율을 개선하는 거. 그래서 지질화 기술, 나노 기술, 구조 변형, 흡수 촉진제 각각의 기술을 가지고 이 생체 이용률이 낮은 부분을 커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 경향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D&D 파마텍과 메세라의 관계, 이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꼭 D&D 파마텍을 이야기하면 메세라 이야기가 나오죠. 네. D&D 파마텍과 메세라는 서로 공동 개발 협업 관계이다. GLP-1용 경구용을 가지고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6개 약물을 D&D에서 메세라가 도입을 했다. 에로를 통해서 가져가는 거죠. MET06, DD02S, DD03, DD07, DD14, DD15 전부 고분자 펩타이드 관련된 파이프라인인데 이걸 메세라가 가져간 거죠. 그럼 메세라는 어떤 회사이냐? 글로벌 회사인데 주주가 아주 빵빵한 거죠. 일본의 소프트뱅크, 또 구글의 글로벌 벤처, 네, UAE의 국부펀드인 무바달라 공부 잘하는 사람 이 회사 이름 알죠?
얘들이 만든 회사가 투자한 회사가 메세라는 거죠. 주로 경구용 GLP-1 수용체 작용제인 MET-00이 북미 이상을 지행 중이다. 아하, MET-02 D&D 파마텍에서 가져온 거. 네, 생체 이용률이 5% 수준이다. 아까 리벨서스가 생체 이용률이 0.4%인데 메세라는 5% 수준이니까 상당히 그래도 높은 거죠. 이 회사가 최근에 암닐이라는 회사를 하고 협업을 했습니다. 미국의 제약회사를 협업에 한 인수를 했죠. 암닐이라는 회사를 메세라의 제조 시설을 인도에 건설 예정이다. 펩타이드를 만드는 공장과 무균 충전 시설을 갖추는 두 가지 기술을 가지고 메세라에서 인도에 이 기술을 할 수 있는 약물을 만들 수 있는 실제적인 회사인 암닐이라는 회사를 샀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D&D 파마텍, 메세라, 암닐이 서로 연결돼 있다. 그래서 공부 좀 한 사람들은 경구용 치료제 하면은 메세라의 주가를 보는 거죠. 네, 3.5조. 네, D&D 파마텍은 약 7천억. 지금 원래 7천억인데 너무 적죠. 그래서 저는 반은 가야 된다. 그래서 한 1.5조 정도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메세라에 상장되어 있는 주가는 최근에 좀 금요일에 좀 빠지긴 했던데 네. 그래서 메세라와 D&D 파마텍 암닐의 관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D&D 파마텍의 파이프라인 메세라의 관계를 잘 보면 DD02S, MET002, DD02S라는 이 D&D 파마텍 파이프라인을 메세라가 가지고 연구한 게 MET002라는 거죠. GLP-1 비만 연구 임상 일상 진행 2025년 임상 일상을 완료할 것 같아. 이 결과 발표가 이제 너무 중요한 거죠. 네. 다음에 DD03 파이프라인, GLP-1 GCG, GIP 비만 경구 제형에 최적화한 파이프라인, MET06 GLP-1 비만 디스커버리 경구 최적화, 007 암님 비만 디스커버리 펩타이드 연구, DD14 GLP-1 GIP 비만 전임상 2026년 임상일상 예상. 다음 주사용은 DD2로 GLP-1 GCG GIP 비만 IND 준비. 가장 지금 앞서가면서 핵심인 것이 메세라를 함께하는 게 DD02S, 메세라는 MET00이라고 부르죠. 똑같은 말이에요. 이 약물을 가지고, 파이프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임상 일상을 진행하는 게 MET00이니까 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D&D 파마텍하고 메세라의 계약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죠. 3급금을 주고 개발을 함께하고 상업화와 마일스톤을 포함해 8억 불 그리고 노열티를 별도로 주겠다는 거죠. 구조는 개발, 생산, 상업화된 메세라에서 독점권 권한을 부여했다. 메세라의 독점권 권한을 줬다. 메세라에게 준 거죠. 에러 품목이 6개가 있습니다. 네. 인건비도 전부 다 메세라에서 담당을 하는 거죠. D&D 파마텍 인건비, R&D 직접 비용 메세라가 부담하다. 임상 진입 시까지 D&D 파마텍 개발을 수행하고 에러와 별도로 2-3년간 1,500만 달러의 용역 수익이 가능하다.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메세라와 계약을 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Q&A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IR과 메세라와 진행 중인 3년 연구 개발 용역은 올해 마무리되는 것인데 재협상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문했던 것 같아요. 올해 마무리된 이후 재협상을 통한 계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3년간 연구 개발 용역을 받았던 부분은 보너스이다. 연구 개발된 단계에서 성과를 얻을 경우 임상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에 따른 마일스톤 수치를 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메세라 임상 진행 단계 감안시 노보노디스크, 일라이 릴리와 경쟁 등 대비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야. 좀 늦는다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GLP-1 시장이 24년에 60조 시장, 올해는 110조에서 120조 시장, 현재 양사가 다 가져가고 있다. 노보노디스크하고 일라이 릴리가 2030년은 200에서 250조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안에 의미 있는 플레이를 한다면 충분히 시장이 크기 때문에 특히 경구용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생존할 수 있다. 먹을 게 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최근 저분자로 연구 개발을 했던 화이자의 다노클리프는 실패를 했죠. 기사에 따른 화이자는 다노클리프는 중증 부작용, 구토나 메스꺼움 때문에 개발을 중단했다. 저분자 화합물의 전형적인 리스크인 비특일적 결합과 오프타겟 효과가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부작용을 오프타겟이라 하죠. GLP-1 수용체를 표면적으로
표면적으로 하는 저분자 화합물은 펩타이드 기반 GLP-1 유사체보다 부작용 관리가 어렵다는 거죠. 펩타이드는 더 정밀하게 수용체의 작용의 부작용이 적었고 이미 성공을 거둔 오젬픽 같은 약물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다노클리프론 실패는 저분자 화합물의 한계를 보여준다. 그런데 일라이 닐리가 이 저분자를 가지고 3상까지 성공한 케이스가 나왔다는 거죠. 최근 일라이 닐리의 오프클리프론 LY3052970이 성공이다. 네, 저분자 화합물 기반으로 GLP-1 수용체 작용제이다. 임상 3상을 발표했죠. 흡수율이 30에서 40%. 와후. 항상 저분자는 흡수율이 좋죠. 소화 효소에 강하고 장 흡수에 효율적으로 개발이 된 게 오포클리프론이다. 저분자 화합물의 단점인 간독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일라이 닐리가 상당히 시장에 어필을 했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진 것은 D&D 파마의 오럴링크 플랫폼의 특징이다. 이 오럴링크를 이게 D&D 파마텍의 플랫폼의 특징인데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너브로디스크 경구제제 기술의 여러 단점은 오럴링크 플랫폼은 극복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너브로디스크의 단점이 뭐냐? GLP-1 골경에 지방산 사슬을 붙인 지질화 투과 촉진제인 SNAC를 통해서 경구화를 하는데 여기에 단점이 있다는 거죠. D&D 파마텍은 장 용종을 통해 소장 흡수를 용이하게 만드는 기술. 여기에 지질화와 투과 촉진제뿐만 아니라 리간드와 안정화제를 추가로 투입하여 경구 흡수율을 높은 기술이 D&D 파마텍의 오럴링크 플랫폼이라는 거죠. 더불어 생산 단가가 절감하고 복용 편의성을 개선할 것으로 전망하는 게 오럴링크 D&D 파마텍의 플랫폼의 특징이다. 다양한 기술을 더해서 부작용도 적게 하고 흡수율을 높이는 기술, 이게 오럴링크의 플랫폼이라는 거죠. 이 노보노디스크는 하나의 그 기술만 사용하는데 SNAC라는 이런 장 촉진제를 사용하는데 우리 오럴링크는 여기에서 리간드화나 안정화 촉진제, 투과 촉진제, 지질화 더 많은 기술을 사용해서 부작용을 줄이고 투과 흡수율을 높이는 그러한 전략, 이게 오럴링크 D&D 파마텍이 아닌 오럴링크 플랫폼의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당사 투자 포인트만 정리하고 끝냅시다. 네, 2014년 설립 GLP-1 계열 펩타이드 중심의 비만 치료약과 마시 신약 기업에 집중하고 있다. 파이프라인, 이런 파이프라인이 있다. 오럴링크 플랫폼 기반 기술 기반 경구와 지속형 기술 접목, 다중 기전 타겟 의약품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메세라와 공동개발 연금의 용역 서비스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주요 성과 기술 이전 4건, 1.3조 원, 계약건 플러스 200억, 신약 특허수 300건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회사가 D&D 파마텍이다. 결국 경구형이 성공할 수 있느냐, 메세라와 함께하는 DD02S, 020S가 성공을 하느냐, 그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D&D 파마텍은 펩타이드 제작 및 경구형 플랫폼 기술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대사질환 치료제 개발 시 펩타이드 구조에 따라 효과며 안정성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체 펩타이드 확보가 중요하다. 또한 펩타이드형 경구형 플랫폼 기술 오럴링크는 펩타이드 체내 흡수율을 높여 펩타이드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펩타이드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체내 흡수율을 높이고 돈을 줄일 수 있는 거. 이게 오럴링크 특징이라는 거죠. 네. 다시 결론합니다. 네, 목표 가격은 20만원, 지속 정보 전략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경구형 치료제의 리더, 고분자의 리더, D&D 파마텍 20만원까지 일단 견디자, 1조까지는 견디자,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공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